예, 어제 전쟁입니다라는 문자가 화제가 됐죠.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회기 첫날이었던 어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야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아직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뭐 제대로 지금 당 수습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 사실은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몇 예. 달 안 됐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직을 또 맡게 됐고 이 사이에 당이 굉장히 어수선해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커덕커덕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실 것 같아서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역시 뭐 이런 사소한 말꼬리를 잡고 있느냐 하고 반발하고 예.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여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뭐 공당의 대선 후보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공당의 대표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문제가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저는 뭐 저렇게 무슨 말꼬리 같은 표현 말고 예. 부르지 않아도 본래 먼저 좀 그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요? 오늘이 이제 9월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근데 대선 이전에 훨씬 전부터 작년 가을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데 예. 대통령 선거하면서도 뭐 당시께서 직접 특검 모의를 하자고 역으로 주장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됐는데 여태 이제 흘러왔거든요. 저는 이쯤 된다면 저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떳떳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옳은 정치인의 처신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예. 두 번째는 야당에서 뭐 정치 보복이다 무슨 사정정국이니 뭐 이런 험한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순방 갔다 오시면서 순방 중에도 뭐 과거의 사건을 들먹이면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캐비넷에서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는 문건들이 막 나오고 이래서 뭐 적폐청산이 국정과제 1호다 예. 라고 하면서 몰아간다면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니 아니면 사정정국이니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 때가 돼서 수사를 시작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야당이 반발하시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상황 자체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넘어가려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고 그리고 그 많은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거에 나오셨던 것 아니냐. 그걸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조사를 받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풀어내는 게 정도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그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여야가 지금 이 소환 통보를 놓고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영수회담 이제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상 좀 힘들어진 건가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마저도 저는 뭐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 네,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식 용어잖아요. 예. 이미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라는 게 그 옛날식의 표현이고 제가 볼 때는 저희 당이 여당이 지금 뭐 당 내홍 때문에 대표자가 분명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런 의미라면 정말 민생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더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지만은 민생에 대해서만 정말 고민이 많다면 저는 뭐 수사와 관계없이
그리고 뭐 영수회담이라는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예. 여당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대표자가 있다면 같이 해서 여야 대표담의 대통령과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를 고민하는 게 맞지. 예. 영수회담이라는 제안을 하시면서 대통령과 두 사람이 어떤 회동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또 다른 정치적 예. 프레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애초부터 순수하지 않은 구도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영수회담이 될지 대통령과의 만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1대1 회담 또는 만남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도 생각해 두고 있는 건가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에서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대1로 만나야겠다. 근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와도 같이 뭐 범위를 더 넓히자면은 뭐 군소 야당 누구도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옳지 1대1로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취지가 역시 좀 목적이 다른데 오히려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애초부터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보다는 예. 본인이 대표로 취임하면서 당선되면서 어떤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목적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해석이 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은 커넥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제 쌍방울과의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정부와 여당 협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많은 의혹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공교롭게도 뭐 허위 사실이나 뭐 선거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선거 문제가 아마 선거일 이후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추정을 합니다만은 네. 뭐 야당이 계속 민주당이 저렇게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사정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검찰이 정당하게 필요에 의해서 수사하는 것을 저렇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전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당신께서 애써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직에 나가려고 했던 그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소환 조사 때문에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다면은 그 야당의 협조 또 여야 협치 이런 거 기대하기 힘든 건 아닙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 그리고 어쨌든 수사 과정을 거쳐서 종료가 돼야 되는 건 이 건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게 맞고요. 정말로 민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 수사와는 별도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절대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그와 별도로 민생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옳은 자세라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별법 얘기도 있고 한동훈 장관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꺼내 들고 있어요. 네네.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민주당이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진행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뭐 장관들에 대한 탄핵 얘기했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보면 여전히 보면 일각의 강경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돼. 국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있고 뭐 탄핵하든 또 다른 절차가 예. 필요하니까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예. 그 쉽게 이렇게 넘어가거나 용납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중심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 작업 착수했는데 이제 당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오늘 오전에 상임전국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전체 한 제적인 인원이 55분 정도, 55분 정도인데 40명 조금 못 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셔서요. 네. 한 1시간가량 진지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당원 당규에 대한 법률 지원단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요. 이 건에서 조목조목 궁금하신 것들을 뭐 여쭤보시고 네. 그다음에 향후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 향후에 대한 절차나 그다음에 법적 문제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난 다음에 예. 나중에 다 추인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처분 인용이 한번 됐기 때문에 이후에 또 다시 비대위가 또 효력 정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경우 같은 경우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네네.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몇몇 분들도 최고위로 돌아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여전히 의총 끝나고도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당이 처해 있는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서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 당규를 조금만 보신다면 네.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아실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의총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고 그걸 이해를 하신 과정인데 이후에 그런 결론 내지는 그런 설명과는 달리 다 들으시고 나서 최고위로 가는 게 여전히 맞다라고 주장하신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모순적이고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가 구조적으로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피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꾸려서 이 상황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 뭐 당원 당규를 내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최고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바예요. 지금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저희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를 해산을 하고 네. 비대위원회를 꾸려라라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당내 상황이. 네네. 그래서 이 의결 결과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만 따라서 뒤로 최고위로 돌아가면 저희 스스로 저희 결정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글로 돌아가더라도 전국위 상황에서 무언가를 절차를 거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 하는 쪽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추가 징계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 의원들이 모이시는 의총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썩 그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건가라는 데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얹혀지는 추가 징계는 하책 중에 하책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많이 전달돼 있고 이준석 대표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괜히 추가 징계 이런 빌미를 서로 간에 만드는 게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추가 징계 하책 중에 하책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